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에 양시장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오늘 저도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일단 내일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을 선두주자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PC, 스마트폰, 그리고 TV 같은 이런 전자제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둔화가 됐다는 건데요.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0에서 15%, 그리고 13에서 18%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비를 먼저 미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태린님, 이렇게 또 저에게 잘생겼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라면 먹고 잔 것 같다는 것까지 이렇게 캐치를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약간 저희 치부가 들킨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네, 러브수기님 오셨고요. 준호님, 서단계 1년차님, 황희성님, 마그마님, 그리고 육바람일님도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일단 지금 왜 댓글에 저의 부은 눈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저를 이렇게 잘 봐주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김형일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두고 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별 장세도 뚜렷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더더욱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조금 좋지가 않죠. 계속해서 조금 이 D램에 대한 가격 압박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이 비메모리 쪽에 비중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전기전자 업종들은 약간 이제 실적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또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역시나 이 2차 전지 쪽은 전반기에는 원가 압박이 상당히 조금 심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원가 압박이 어느 정도 판가 인상도 되고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뭐 꾸준하게 또 사업을 확장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또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3분기 실적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현대 기아를 필두로 한 이 완성차 업종들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기 이전이고요. 지금 현재 현대 기아의 실적
실적은 3분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환율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뭐 조선 쪽도 충분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LNG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LNG는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선 쪽도 3분기 쪽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시를 해야 될 점은 2분기까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럼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은 이 하반기에 수요 둔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약간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외에 새롭게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10월에는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3분기에는 새롭게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들과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 수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일단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일단은 그렇게 막 호의적인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테니까요. 실적에 따라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네요. 네, 남극곰님이 내일 시장 언급도 해주셨고, 태리님이 저를 이렇게 놀린다고 다른 많은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알테오젠 45,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매도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45,000원 구간이면 그래도 하락 국면을 다 맞이하고 거의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하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제약바이오라서 좀 대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악재가 조금 여러 가지 겹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악재로 이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실적이 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비용 증가를 이제 이유로 들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3상 투약이 예정된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시험 대상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악재로 좀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전 굉장히 좀 지켜줬어야 될 만한 저점을 좀 깬 상태입니다. 45,000원에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짚었고 요 구간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45,000원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었던 건 맞으나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장기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3만 원대에서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보한 구간인 39,300원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3만 원 초반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폭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인 39,300원이죠. 이 구간을 확실하게 조금 지지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이탈 시에는 확실하게 비중 정도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저점을 이탈 시에는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해서 향후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2024년부터는 그래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먼 이야기죠.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고 현재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45,000원인데 45,000원 위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제 뚫기 전에 4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정도까지만 노리는 전략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바닥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닥을 더 뚫는다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원금 회복까지 노려보는 전략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김지영 님이 보내주신 CJ 프레시웨이입니다. 34,800원에 14% 들고 계신데 지금 들어간 지 3일째라고 말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과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CJ 프레시웨이 3분기 및 내년 호실적 전망이 나왔다. 이런 평가 때문에 잠깐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랑 나머지 뭐 기업적인 부분 다 같이 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죠. 올해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46억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당히 이 CJ 프레시웨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은 3분기에도 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존 사업 부분이 워낙에 또 안정된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신규 거래처를 또 계속해서 좀 따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 외식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CJ 프레시웨이는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환경, 실적 흐름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당장의 흐름은 굉장히 공고하다,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안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이제 흐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약 한 35,000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뚫어주지를 못하고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35,000원 위에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텁게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35,000원 위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최근에 이 실적 흐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약간은 조금은 힘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35,000원 위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줬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또 마찬가지로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가 33,000원인데 주요한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세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전에 저점을 지켜줬었던 구간이 있죠. 약 32,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2,000원 구간,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약 한 32,000원 정도 구간을 일단은 지켜주는지를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 3분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한 32,000원 정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 35,000원 정도 매수가까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CJ 프레시웨이는 일단 32,000원 지지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면서 긍정적인 실적 흐름으로 인해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크게 수익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긍정적인 실적 흐름으로 인해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매물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그런 이제 흐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이 도는 만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네요. 네, CJ 프레시웨이도 지지 라인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32,000원 구간 잘 지지해 주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큰 수익을 바로 노리기보다는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될 만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많이 또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좀 보시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신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함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이니 님이 오랜만에 들고 와주신 종목인데 엑시콘이고요. 13,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고 내년 초까지는 보유할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네, 엑시콘 13,500원이면 6월에 가장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저 6월, 7월쯤에 이제 호재 소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삼성전자랑도 엮여 있어서 삼성전자와 35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같이 탄력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엮여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 괜찮으면 같이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엑시콘도 이제 일전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이제 같이 또 삼성전자 흐름을 보였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실적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쪽도 어느 정도 주문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또 장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 쪽도 약간은 투심에 영향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엑시콘을 보게 되면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엑시콘이 지금 이 D램 메모리 테스터 관련해서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DDR5양 장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잘 수주권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잘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일단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야 되는 구간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는 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이 대기업들이
업황이 살아나고 장비의 수주권들을 이제 발주량들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엑시콘도 같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도 어려운 게 일단 지금 현재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된 대금이 아직까지 1억이 채 되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엑시콘을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이제 이러한 이 구간이 좀 필요해요.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면서 바닥을 잡고 추가 매수 구간이 이제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구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 이러한 구간이 될 겁니다. 이러한 구간이 출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리면서 단가를 약 한 10,000원 정도로 이제 맞추게 되면 충분히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는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대응보다는 일단 다른 이 비중으로 하여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꾸려 나가다가 향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서 엑시콘도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준비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반도체 관련주인데 결국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쪽으로 또 결론이 나게 되네요. 그래서 엑시콘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실 테니까 엑시콘은 일단은 지금 두고 다른 종목들을 잘 케어하시다가 나중에 또 추가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꼭 한 종목씩은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는 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내년을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좋은날님이 보내주신 KB금융입니다. 57,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추가 매수 여부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KB금융 57,000원이면 좀 낙폭이 많이 키워져 갔네요. 그리고 KB금융이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어떻게 KB금융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 역시나 최근에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자 이익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나 지금 현재 이 시중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원화 약세가 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이자 이익은 약간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시장의 예상 컨센보다는 조금은 이제 저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KB금융이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저축은행 관련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덩치가 작으면서 시장에서 탄력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은 3분기에 실적이 약간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급반등을 기대하기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7,000원 정도 구간, 6,000원 정도 구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과연 많이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사줘야 되고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되 1차 목표가를 조금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 5만 원 정도의 이제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고 최근 이틀, 3일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5만 원 후반대까지 강반등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반등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5만 원 정도 구간은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5만 원 근처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꺾이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에 뭐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은 약간의 실적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 5만 원 구간을 일단 반등가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5만 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주는지 혹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뭐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작정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적이 다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리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고 차라리 조금 다른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반기에는 분명하게 뭐 여러 가지 뭐 LNG라든지 혹은 뭐 환율 수혜라든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단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1차 5만 원 정도로 잡고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5만 2천 원 정도까지 노려도 무방하지만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KB금융은 대응을 하실 때 비중 축소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왔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수혜 입는 것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법안을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 이러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 IRA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조금 시들시들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멘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 만나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법안을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좀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줘서 이제 조금 주춤했었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주요 고객이냐?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주요 고객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배터리 3사 셀 업체도, 완성차를 고객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IRA 법안이 좀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또 기후 법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조 바이든 중간 선거에 맞춰서 실시가 좀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우호적인 발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정치적 협상의 일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딜이 좀 성사되었을 때 주가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오늘 코멘트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말 그대로 좀, 받아, 또, 다른 뭐, 협상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상안이 얼마나 타결이 되고, 우리 또 한국의, 대한민국의 좋은 방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먼저 자동차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각종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9월에 이제 지금 점유율 측면이나 판매 대수를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증가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북미 지역에서나 다른 해외에서 현대 기아차가 일본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성차 업체 이꼴 전기차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전 판매 대수도 늘 신차가 나올 때 거의 완판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의 어떤 우호적인 발언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IRA 법안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에 관해서 최악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다른 정치적인 방안을 조금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지 한국을 뭐 동북아 지역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우호적인 발언은 단기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2차 전지까지 분명히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2차 전지 부분에서 배터리 이제 소재 업체들, 양극재, 음극재를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배터리 3사 셀 업체에 관해서는 이제 순환매로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배터리 소재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구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우호적인 발언은 단기적인 반등세일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결안이라든지 어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는 잠깐은 단기 반등세로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를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세부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시했으니까 11월 4일까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AK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92,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매수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계속 물타기를 해서 저 가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더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소갈이 하신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전성기가 있었어서 1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물타기를 어느 지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팔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좀 후회도 될 것 같고 이 종목 이거 물타기 해서 평 단가를 낮추는 거 괜찮은 전략일까요? 지금 좀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3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역시 주식은 매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1월에 17만 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단가가 9만 원이신데 거의 뭐 90%,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팔지 않으시고 지금 6만 8천 원이 왔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히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긴 그렇지만 주가가 국내 주식들이 계속 1년, 2년, 3년 보유해가지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국내 주식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시행착오로 확실히 남겨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가가 연애에 1, 20%만 올라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래서 17만 3천 원에 주가가 고가까지 가는 동안에 좀 팔지 않았던 부분은 아쉬움이 나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유를 따져보면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에 관한 3자 합병 모멘텀이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고 단지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은 뭐 배그질명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아바스틴에 관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배그질명에 관해서 국내 식약처가 아무래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원달러 원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1440원에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원달러 환율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입니다. 특히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뭐 환차손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뭐 식약처 허가를 득했고 또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발판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그 3자분 모멘텀이 좀 노이즈였다. 악재였다. 늦어지는 게 이렇게 평가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3자병 모멘텀이 나올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 어찌됐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국내에서는 영업이익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손절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7만원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굉장히 남으실 것 같아요. 17만원에 갔던 주가가 다시 한번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의 비중을 뭐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세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까지는 충분히 단기 반등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자님의 선택의 몫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할 거냐? 단기 반등세가 나왔을 때 나올 것이냐? 이 몫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세를 노리는 것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유아기하고 내년 또 내후년 발전기 때 시장이 좋지 않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이상 내려갈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투자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았을 때 최종 목표가 12만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보유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12만 원 부근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테리님도 소갈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더 내려갈 국면은 아니다 이런 멘트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일취월장님이 보내주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5,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추천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가가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에 경인양행과 함께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으뜸 기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때 경인양행, 동지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이 으뜸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장비 쪽인데 SVD 쪽인데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의 밸류를 보시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여력이 좀 있습니다. 밸류 자체를 좀 보자면. 올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에 적자를 썼습니다. 그때 굉장히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1,000억대를 썼고요.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측면입니다. 분명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주가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영업이익률 대비 PER, PBR 등등.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 주가 상승 분위기를 다 탈 것 같으면 주식이 너무 쉬웠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내지는 또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28,4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떤 반도체 업황에 관한 좀 어두운 측면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시초가 부근으로 내려왔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3일 동안 지금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ARM 인수권도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어서 개인 주주들에 대한 주가 관리를 좀 해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배당으로 올지 특별 배당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로 갈수록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포럼이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독일 미넨, 일본 도쿄까지 10월 20일까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에 따른 후발주자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단지 시청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린 이유가 생각해보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밸류도 좋고 실적도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는 좀 해소가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거의 시세의 출발 부분, 본격적인 반등이 있었던 초입부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성엔지니어링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써질 때 동안은 내려올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전문가님 예전처럼 28,000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지를 던진다면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 간에 2, 3년의 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단기 반등세 또 내지는 짧은 공략점을 갖고 종목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연말로 갈수록 수급의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든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좀 더 해석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후발 주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양광 쪽도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부분이 매출의 전부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15,000원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좀 들썩일 때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17,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주성엔지니어링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잡아주셨으니까 그 목표가까지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또 반도체로 엮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지면서 수급이 개선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가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H에너지화학 1,360원에 5% 보유 비중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H에너지화학이 시가총액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SH에너지화학 여기서 평단가 낮추는 거 괜찮은 전략일까요? 여기를 공략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시면 기술적인 관점 접근 포인트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였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진입 타점이 지금 1360원이신데 지금 줄을 좀 그어보면 고가 돌파를 좀 노리셨거든요. 고점 돌파. 물론 매매 기법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조금 박스권으로 돌파를 했을 때 따라가는. 그런데 이건 뭐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실 거면 박스권 하단에서 1000원 정도에서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우위에 있었겠죠. 그래서 박스권 돌파 추세 매매를 좀 노리다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약간 수익률 게임에서 뒤처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합성 수지 쪽입니다. 근데 공략 포인트는 명확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성분들 얼굴에 이제 바르는 파우더 이런 제품 화장품 쪽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미국에도 법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뭐 합성 수지뿐만이 아니고 화장품 원료를 보니까 그것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원료인지는 화학 쪽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 쪽을 꽉 잡고 있지만 화장품 원료가 되는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의 원료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해제가 됨으로써 상당히 리오프닝 주가 좀 부각됐을 때 색조 화장품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됐을 때 주가가 바람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단지 이제 지수 하락이 있었으니 종목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바닥권까지 내려왔을 때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써질 것이냐가 모든 시청자분들의 어떤 종목 보유 현황에 대해서 수익률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동전주가 됐지만 보유계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이라든지 실적에 기댈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하향 산업을 좀 걸어가고 있고 합성 수지 자체 또 화장품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고산업 성장을 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향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데는 기댈 데가 없다. 그러면 모멘텀 부각이 됐을 때 결국은 리오프닝주, 화장품 부각, 마스크 해제, 색조 화장품 부각 이런 모멘텀을 탈 때 조금 주가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섹터나 종목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5%니까 이 기업이 성장 폐지가 된다거나 없어질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보유를 좀 하시고요. 단지 종목 교체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1360원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세는 127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1270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 의견 주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까지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고 손실을 최대한 좀 줄여서 나오시는 전략을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바람밀님이 보내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15만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끝나서 이제는 가망이 없나 봐요. 향후 주가 예상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매출 부진 전망이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빠져나와야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일단은 6월쯤에 7월쯤에 좀 고점에 진입을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실수신 것 같아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백신이 스카이코비언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굴지의 탑10 기업 중에서 중견 제약 바이오 업체들 예시입니다. 한미약품, 유한냉, 종근당 이런 중견 제약 업체들이 있었는데 바이오 업체들이 어떤 대기업의 네임밸류를 단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났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파. 과연 중견 제약업체들이 이런 기업의 네임드가 있는 대기업들을 자금 상황이라든지 기술력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진 못해 보입니다.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힘이 있겠죠. 단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접근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백신이었지 않습니까? 스카이코비언이 지금 결국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됐고, WHO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고, 또 빌 게이츠랑 백신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폐렴 구균에 관해서 박차를 좀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계절적 요인이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되고 부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어떤 시황적 요소나 국내를 보더라도 더 이상 코로나에 관해서는 우위에 쓸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코로나의 어떤 바이러스가 창출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알파, 베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균형의 코로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요즘 시장의 진단키트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내려왔는데 간간히 조금 단골 손님으로 탑10 내지는 탑 20위권 내 수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내가 코로나를 걸렸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백신 쪽 부각은 이야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제가 글로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요. 저도 3차 접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정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고 별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 자체가 더 이상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계절적인 요인이 오면서 단기 반등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세의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 더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색다른 모멘텀이 아니고서는 주가 부양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10만 원까지 단기 반등 목표가 제시토록 하고요.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아쉽지만 단기 반등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언제든 진단쇼에서 꼼꼼하게 종목들 진단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